여러분은 가장 무서운 존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귀신 하면 서양보다 동양 귀신이 전 더 무섭고 사연을 가진 귀신보다는 무차별 살인마가 더 무섭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괴물류는 별로 안 무섭습니다. 영화에서 괴물이 보통 호러보다는 SF에 많이 써먹는 것만 봐도 그렇죠. 짐승의 확장판으로 인간을 먹이 삼는다고 해석하면 저항이 불가능하더라도 이해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괴물이 끈적이고 거대한 촉수를 가진 미지의 존재에 악의 없이 인류를 멸망시킨다면 어떨까요? 문어는 괴물, 악마이자 고대의 신입니다. 문어나 오징어로 대표되는 두 종류는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 오랜 세월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데빌피쉬, 악마의 물고기라 하며 먹지 않았습니다. 특히 독일어로 문어는 고대의 수중괴수 크라켄을 떠올리는 크라케입니다. 크라켄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문어 같은 괴수를 뜻하는 것은 19세기 초 의외로 생각보다 최근입니다. 다만 고대부터 게르만 문화에서 물고기를 제외한 모든 수중 생물을 부정한 생물이라고 생각하며 다 싸잡아서 크라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서양의 문어 혐오를 성경 레위기에 있는 비늘 없는 생선을 먹지 말라 해서 안 먹었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예전부터 병든 동물, 무언가 뒤틀렌이란 스칸디나비아어 크라케에서 알 수 있듯이 문어를 포함한 두 종류는 모두 기괴한 병든 동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결국 진실은 생김새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혐오 때문에 먹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동양에서는 문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먹물을 사용하고 머리가 커서 점잖고 영리한 생물로 생각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문어 요리도 수십 가지에 달합니다.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요리와 궁중 요리에 많은 사랑을 받은 해양 생물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우헤이어보, 자산어보와 같이 조선 3대 어류 전문서로 꼽히는 전어지에 문어를 잡는 상세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각종 설화에서도 동양의 문어는 용왕을 곁에서 보필하는 문사로 표현되기도 하며 문어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해서 양반들이 즐겼다고 하는데 DHA가 풍부해서 진짜로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민담과 전설에서조차 동양에서는 문어를 친근하게 생각했지만 서양은 미지의 생물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마도 노르웨이나 스칸디나비아 일대 가끔 죽은 채 발견되는 대왕 오징어가 고대에서부터 한 번씩 나타나 이런 두 종류 괴물 전설을 확대시킨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런 오해와 기괴한 생김새, 혐오는 많은 전설과 공포를 낳았고 근대에 이르러 러브크래프트에 의해 고대의 신까지 격상됩니다. 문어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다면 공포영화의 촉수괴물뿐 아니라 SF영화 컨택트, 맨인 블랙, 미스트, 에일리언 등에서 문어 형상의 외계 침공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길다란 촉수와 빨판으로 적을 공격하고 머리에 바로 다리가 달려있는 모습은 지구상의 생명체 같지 않아 많은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창작물에서 그치지 않고 생물학에까지 전파되어 천체 생물학 교수인 에드워드 스틸 박사를 비롯한 33명의 연구자들이 생물 물리학과 분자 생물학의 진보라는 학술지의 문어의 조상이 외계의 유기물에서 비롯됐다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문어가 진화의 역사에서 갑자기 나타났다는 점과 복잡한 특징을 담당하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추적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이런 논리를 펼쳤죠. 물론 이런 주장은 과학계에서 대차게 까였지만 33명이나 되는 과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들게 할 만큼 문어가 신비로운 존재라는 뜻이겠죠. 문어와 외계인, 우주와의 조합은 딱히 최근 일은 아닙니다. 러브크래프트는 본인의 바다와 해양 생물에 대한 혐오감을 미지의 세계인 우주와 결합했고 오늘날 코즈믹 호러라고 명명된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죽음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공포에 관련된 문학은 이 죽음을 자극합니다. 러브크래프트는 원초적 공포에 미지의 존재라는 개념을 합쳐 시공을 넘어선 공포 세계관을 탄생시킵니다. 바로 크툴루 신화로 대표되는 러브크래프트의 문학입니다. 러브크래프트는 생전에는 그리 유명하지 못했지만 사후 서브컬처계 전반에 영향을 끼친 전설적 인물입니다. 괴물이나 우주를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에서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작품이 드물다고 할 정도입니다. 영화 그것과 샤이닝, 그린마일 등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 스티븐 킹은 20세기 고전 공포의 가장 위대한 실천가 러브크래프트를 능가한 사람은 없다라고 칭송하기도 했죠. 비록 문학적인 평가는 좋지 못했지만 그 특유의 분위기, 코즈믹 호러라는 장르적 묘사만으로 모든 것을 압도해 버린 것입니다.
게임과 영화 속에 차용된 쿠툴루 신화의 모티브 하면 저는 에일리언과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떠오릅니다. 에일리언은 HR 기거의 네크로노미콘 4라는 그림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고 담당 시나리오 작가 댄 오베넌도 러브크래프트의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네크로노미콘이라는 단어는 러브크래프트가 1924년에 쓴 더 하운드에서 최초로 언급된 마도서로 일반인은 한 페이지만 읽어도 버틸 수 없는 정보량으로 인해 미치거나 머리가 터져버린다는 전설의 책입니다. 영화 이블데드에서는 이 책에 의해 악령과 좀비가 소환되죠. 비교적 최근작인 프로메테우스를 보더라도 검정 물질에 관한 묘사가 러브크래프트의 대표작 광기의 산맥에 나오는 원형질 물질과 유사합니다. 또 전설적인 MMORPG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세계 창조 스토리에서는 아예 대놓고 러브크래프트의 촉수 괴물들이 고대신으로 등장하죠.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설정과 행성의 생명체들을 뒤에서 조종한다는 설정까지 비슷합니다. 이름마저 비슷합니다. 2020년에는 러브크래프트 컨트리라는 드라마도 나왔죠. 뿐 아니라 과학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팀은 흰개미 창자에 공생하는 원형 생물이 문어와 닮았다는 이유로 쿠툴루라고 명명했죠. 러브크래프트의 책을 직접적으로 소재 삼은 영화와 게임도 많지만 그 세계관을 따온 창작물도 많다는 것은 그만큼 러브크래프트가 그려낸 우주적 공포 코즈미 코로의 세계가 매력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코즈미 코로라는 것이 바로 우주적 존재에 대한 무력감과 미지에서 나오는 절망감입니다. 문어가 깨어나면 우주가 파괴된다. 문어머리를 한 쿠툴루가 제일 강한 것 같지만 쿠툴루는 고대신이라 불리는 그레이트 올드원 중 가장 잘 알려진 존재일 뿐입니다. 물론 제대로 활동하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멸망시킬 수 있지만 우주 파괴급은 아니죠. 진짜 강력한 문어는 바로 우주 그 자체 아자토스입니다. 아자토스는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범우주적인 존재로 러브크래프트에 의하면 만물의 창조주라고 합니다. 생김새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지만 아자토스를 표현한 그림들을 보면 여지없이 문어를 닮아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문어 아자토스는 만물을 창조하고 주변 다른 마신들의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이 아자토스를 계속 잠재우는 이유는 바로 아자토스가 우주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가 아자토스라는 거대 존재의 꿈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아자토스가 꿈에서 깨어나면 꿈속 존재였던 인간과 우주, 다른 신들까지 모조리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목숨 걸고 계속 자장가를 부르는 수밖에 없죠. 러브크래프트의 마신들은 거의 다 문어를 비롯한 수중 생물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쿠툴루를 섬기는 하수인들도 물고기를 닮은 어인으로 묘사되죠. 러브크래프트는 동료 작가인 도널드 완드레이와의 편지에서 2살 때부터 물고기와 바다를 두려워했다고 썼고 생애 단 한 차례도 해산물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러브크래프트의 심해에 대한 공포는 미지에 대한 공포로 확산되었고 1차 세계대전 직후의 암울한 주변 상황은 자연스럽게 멸망과 인간 파괴를 전제로 한 문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러브크래프트 이전에 거의 모든 문학에 나오는 괴물 친구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행동과 원인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쿠툴루 신화의 괴물들은 인간을 살해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앞서 쿠툴루를 포함한 존재들을 마신이라고 언급했지만 사실 악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을 향한 그 어떤 목적성도 존재하지 않죠. 인간은 쿠툴루의 동기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코끼리 발밑의 개미처럼 쿠툴루들에게 인간은 그저 개미이거나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냥 가던 길 가다 보니 개미가 밟혀 죽었을 뿐이고 숨만 쉬었는데 그 숨소리를 듣고 알아서 미쳐버린 것입니다. 인간들은 무력하고 무의미한 행동을 하다 기괴한 무언가에게 물들어 파멸하게 됩니다.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참고로 우리가 아는 과학에서 만들어진 식인 좀비의 시초 역시 러브크래프트의 시체 소생자 허버트 웨스트라고 합니다. 이런 독특한 괴물들이 세계 곳곳을 넘어 우주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설정은 하나의 세계관이 되었고 러브크래프트 사후에 여러 작가들이 살을 붙이고 체계화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쿠툴루 신화가 됩니다. 문어를 혐오하던 사람의 공포증이 세계 최강의 문어 괴물 쿠툴루를 낳은 것입니다. 하지만 손오공에게 문어는 맛있는 에너지바에 불과합니다. 이상 어퍼컬처였습니다. 어퍼컬처.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